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 관련 재판 여러 가지 좀 소식이 전해드리겠고요. 또 SBS가 자신들의 그 과거 총장 직인 파일 발견됐다. 이거 지금 오보 논란이 있잖아요. 예. 오보를 인정하는 어 뉴스를 자기들이 내보냈습니다. 예.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다만 이 SBS가 오보를 인정하긴 했는데 교묘하게 오보라는 표현은 안 썼어요. 예. 그리고 시청자에게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도 안 하고 해서 이게 도대체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게 그냥 어 스리슬쩍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면 오보를 인정한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저 같은 기자들이 전문가가 분석을 해 줘야만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기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시사 원드가 참 많습니다. 잠시 커피물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재판에 넘겨진 지 5달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어요. 다들 지켜보셨죠? 예. 저는 두 가지 조 전 장관의 발언이 눈에 띄더라고요.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고, 또 언론에게도 검찰 말만 받아쓰지 말아달라. 요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인제 전 공직자로서 이제 국민에게 이제 뭐랄까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참 송구하게 됐다든지 이런 정도 표현은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상당히 이 자신감 있는 어떤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태도 를 보이셨어요. 뭐 이 태도가 뭐 옳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사람마다 좀 판단이 좀 다르겠죠. 진보 보수 진영 뭐 모두에서 좀 논란은 다소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떠나서 굉장히 좀 자신 있는 태도를 좀 보면 예 작심하고 기다린 듯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런 분석은 좀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법원의 시간입니다. 검찰의 시간이 아니에요. 검찰이 얼마나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과연 잘 해냈는지 언론은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전달하면 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미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 자,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게 요겁니다. 이번 주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 이게 요게 조국 전 장관이 처음으로 직접 출석해서 이거부터 재판이 시작됐어요. 유재수 씨는 이제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인데 그때 2017년도에 이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가 됐는데 이거를 중간에 조국 수석이 나서 가지고 못하게 만들었다. 감찰을 무마시켰다. 요런 지금 검찰의 주장인 거죠. 다만 조 전 장관 쪽은 감찰 무마가 아니라 감찰이 그냥 종료된 것뿐이다. 어떤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건 나의 권한이다. 이런 주장으로 맞서고 있죠. 자, 이날 좀 눈에 띄는 게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고 언론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이래요. 이인걸 씨는 그 유재수 이 사람을 직접 감찰한 사람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과거에 2017년에 유재수 씨를 감찰하려 했는데 조국 수석과 이제 당시 의사소통을 하던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이인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잠깐 홀드하고 있으란다. 요렇게. 그래서 박형철이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다니까 우리도
좀 감찰 진행할 필요가 좀 세게 더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인걸 씨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인걸한테 그 박형철이 한 말, 위에서 이야기됐다. 이 말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인걸은 수석님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그 언론의 헤드라인이 요렇게 보도가 나갔어요. 전직 특감 반장 유재수 조치 없었다. 위에서 얘기됐다고 들어. 이게 연합뉴스 당시 보도인데 요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쪽에 좀 불리한 어떤 진술이 나온 것으로 좀 해석이 되죠. 과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시킨 것이 맞을까요? 근데 이 발언을 좀 잘 뜯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인걸 씨의 워딩도 지금 가만히 보면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형철이 조 전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나도 들었다. 제3자의 얘기를 그냥 전해 들었다고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도 조국 수석님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끝을 흐리잖아요. 예. 조국 수석님이 결정했다. 내가 뭐 문서로 확인했다. 조국 수석한테 그렇게 들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장훈 장관이 홀드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걸 이인걸이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박형철이 오해해서 전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판사의 시각으로 지금 여러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판사는 늘 그런 걸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향후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이제 판사가 물을 거예요. 과연 홀드하라고, 감찰을 홀드하라고 박 전 비서관에게 말한 거 맞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예. 만약에 그 박형철 전 비서관이 재판정에 이제 나와가지고 조국 수석님이 꼭 그렇게 홀드란 단어를 콕 집어서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인걸 씨에게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신빙성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또 봐야 돼요. 아무것도 오늘 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증언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오해 스스로 오해한 것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요 말만 따서 막 크게 보도를 했죠. 이 발언의 의미를 해석을 안 해. 얘네들이 속보만 쓰니까. 연합뉴스는 이제 당연히 통신사니까 속보를 쓰는 언론사죠. 네, 이걸 이해는 하는데 근데 국민들의 뇌리에는 이 속보 기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의 진행 과정이 제대로 어떤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따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조금 찜찜한 건 전 되레 좀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인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랑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때 식사 자리에서 이 천경득 행정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인걸이 직접 들은 얘기죠. 유재수를 살려야 된다라고 천경득 행정관이 핀잔을 줬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어요. 자, 만약 이런 말을 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인걸 입장에선 정말 당연히 이건 감찰 종료가 아니라 나보고 감찰하지 말라 이런 무마 압력성 발언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도 곧 증인으로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너 정말 그런 말 했어? 라고 물어볼 텐데 그래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한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이 더 좀 찜찜하게 들렸어요. 자,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첫 재판, 이제 그 출석한 재판이 이제 첫 시작됐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 설명드리지만 정황 증거가 있고 입증 증거가 있어요. 그걸 두 개를 구분해서 살펴보신다면 그 재판의 판세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인걸의 이 얘기는 전에서 들은 얘기일 뿐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입증 증거라기보단 정황 증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또 언론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그 이제 조국 딸 그 조민 씨의 인제 그 어떤 특혜 의혹, 예. 그런 이제 재판 보도가 또 있었죠. 장영표 교수, 조국 장관하고 아마 친구인가요? 예. 아마 정경심 교수랑 친구인가? 예. 그래서 장영표 교수 아들이, 예, 조민 씨, 정경심 재판에 나왔어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그래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여기서 언론 보도들이 크게 나왔던 제목이 뭐냐면 연합뉴스 "조국 딸의 동창 스펙 품앗이 맞아. 서울대 학술대회에 조민 딸은 참석하지 않고 나만 혼자 참석."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했어요. 예. 깜짝 놀라서 저 기사를 읽어보는데 참 이것도, 예, 한번 봅시다. 결코, 예,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온 재판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살펴보는데 봅시다. 장영표 교수 아들이 이제 증인으로 이제 재판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제가 크게 별로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세미나만 하루 참석했는데 15일이나 인턴 활동한 것처럼 그렇게 확인서가 나온 건 맞다. 예, 이렇게 이제 검찰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한 거냐라고 이제 검찰이 물으니까 저는 스펙 품앗이였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장영표 교수가 그 왜 조민 그 조국 딸을 이제 그 논문의 그 제1 저자로 등재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가로 그러면 내 아들은 서울대 인턴 이렇게 확인서 써주는 거, 예, 요렇게 이제 스펙 서로 품앗이를, 예, 해준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예, 장영표 교수 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은 이제 스펙 품앗이 있었구나 막 이런 제목만 달아가지고 보도를 해요. 그래요. 뭐 이거는 사회 지도층 어떤 인사들의 자녀들, 예? 어떻게 학벌이 대물림되고 있고 자기들끼리 내부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관행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스펙 품앗이들을 서로 해주고 있었구나. 요런 것들 도덕적 비판의 영역에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아마도 많은 청년들이 이 재판 기사를 보면서 분노했을 겁니다. 정말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은 다 이런 식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군요. 예, 씁쓸했겠죠. 예. 그런데 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조국 전 장관은요. 이미 청문회 앞두고 이 부분은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 입학사정관제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만 이렇게 유리하게 이 입학사정관제가 활용되고 있었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런 부분들은 좀 뜯어 고쳐야 될 개혁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사회 논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스펙 품앗이 있었다는 건요. 스펙 품앗이라는 표현 자체를 조국 장관이 콕 집어서 뭐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한 것들, 국민 여러분께 많은 상처를 줬다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취지로는 이미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만 계속 보도하면 어떡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더 나아가서 불법적으로 스펙 품앗이를 했느냐. 재판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의 어떤 그 보도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되냐? 이거인 거죠. 이날 증언은 이거예요. 뭐냐? 장영표 아들이, 예? 그날 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어쨌든 하루가 됐든 15일 내내 갔든 어쨌든 가긴 간 거잖아요. 인턴 활동을 한 겁니다. 예?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게 아니란 말이죠. 인턴 활동을 하루 했는데 보름으로 써준 거, 날짜를 확대해서 써준 거는 그래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죠. 이거 근데 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많이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디 봉사활동 가서 4시간 정도 했는데 한 4일 정도 나온 걸로 뻥튀기 해주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행들이에요. 이런 인턴 활동 확인서라든지 봉사활동 확인서 이런 거 등등등등은. 예?
자, 그래서 이 재판에서 문제가 돼야 될 건 도덕적 논란이 아니라 허위 경력서를 써준 거냐,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인 거냐, 이 부분을 따져가지고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영표 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스펙 품앗이는 있었는데 그게 무슨 허위 품앗이 경력서가 아니라 내가 하루 세미나 간 걸 가지고 15일 동안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확인서가 나왔다, 이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증언은 결코 정경심 교수 쪽에 불리한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인턴 활동을 하긴 한 거거든요. 판사는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장영표 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인턴 경력서 받고 뭐하고 이 세미나 가고 이런 것도, 무슨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너 일로 와서 이거 들어, 이렇게 연락처를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한영외고, 같이 다니던 한영외고 쪽에서 그렇게 디렉팅을 다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을 하고 갔어요, 이날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조국 부부가 막 주도해가지고 장영표 아들 특혜를 줘야지 불법으로 이런 증언을 하고 간 게 아니라, 한영외고 같은 아마 명문 고등학교들이 다 짜놓는 어떤 인턴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기는 그냥 그 과정을 철저하게 밟았을 뿐인 거다. 다만 하루 갔는데 보름으로 찍혀 있더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도덕성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재판은 도덕성 문제를 지금 논하는 재판이 아닌 거잖아요. 예. 불법으로 허위 경력서를 만들어줬느냐,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줬느냐, 지금 이 재판인 거잖아요. 근데 하루 가긴 갔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온 게 아닌 거죠. 재판 분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검찰 쪽 시각에 젖은 단어들만 제목에 뽑아져가지고 나와요. 언론 보도가.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아니야. 자, 저는 지금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지금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가족들 다 무죄라고, 무죄 증거가 나왔다, 이런 설명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 가지로 유죄 정황들, 의심되는 증언, 정황들 재판에서 검찰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요. 검찰도 열일합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가 입증되었다, 그래서 유죄다라고 할 만큼 검찰이 재판에서 승기를 잡고 있느냐, 그 중간 과정이 그렇지 않다라고 분석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 몰라요.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언론 보도가 지금 워낙 검찰 쪽에 시각에 젖은 제목 퍽 하고 튀어나오는데 정작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 이면을 저는 정확히 해석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SBS가 총장 직인 파일 나왔다, 작년 9월 7일 날 보도한 거 오보를 인정했는데 황당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것도 같이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잠시 좀 커피물 좀 내리고 저는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